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공개된 완다비전의 1부터 8화까지 요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화, 결혼 후 웨스트뷰라는 마을에 신혼집을 차린 완다와 비전. 비전이 출근하기 전 둘은 달력에 있는 하트를 보고 의아해합니다. 완다도 비전도 하트가 의미하는 바를 모르고 각자 일상을 보냈는데, 완다는 아그네스라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비전은 회사에서 기계 같은 업무 효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하던 중 달력 속 하트가 자신의 상사 하트씨와의 저녁 식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내는데, 반면 완다는 이날을 두 사람의 로맨틱한 날이라 착각합니다. 그날 저녁, 완다는 불을 꺼놓고 있다 큰 실수를 하는데, 비전은 소코비아 출신의 완다의 특별한 환영 방식이라 불러댔고, 제대로 요리를 해본 적 없는 두 사람은 가까스로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하트씨는 완다 비전의 결혼 생활에 격한 질문을 던지던 중 갑자기 질식하기 시작했고, 하트 여사는 렉을 먹은 듯 말을 반복합니다. 비전 덕분에 살아난 하트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집으로 가버리는데, 본인들도 자신들의 결혼에 이상한 점이 많다는 걸 인정하지만 결국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2화, 완다와 비전이 웨스트뷰에 온 둘째 날 밤에 거대한 폭발음을 듣게 됩니다. 나뭇가지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든 두 사람은 날이 밝고 함께 마술쇼를 준비합니다. 이는 마을의 자선 행사를 위한 것인데, 이웃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비전이 출근했을 때 완다는 또다시 폭발음을 듣게 되는데, 마당에서 발견된 것은 흑백 세상에 떨어진 빨간 헬리콥터. 그 위에는 칼 문양이 보였습니다. 이때 아그네스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완다는 아그네스와 함께 동네 부인들 모임을, 비전은 남편들 모임에 조인합니다. 완다는 이곳에서 새로운 이웃 제럴딘과 인사를 나누고, 비전은 남편들 모두와 친해지던 중 껌을 받게 되는데, 이는 비전의 고장으로 이어집니다. 한편 부인들 모임이 끝난 완다는 동네 주민 도티와 이야기하게 되는데, 완다에게 대놓고 적의를 드러내는 도티, 그리고 라디오에선 완다에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후 라디오가 터짐과 동시에 도티의 유리잔이 깨졌기에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당일 오후 곧장 그들의 마술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비전은 껌 때문에 고장이 난 상황. 마술쇼 내내 이상한 행동을 남발하던 비전이었지만 완다가 몰래 마법을 사용해 관객들을 속일 수 있었고, 결국 둘은 자선 행사에서 수상까지 받습니다. 이후 집에 도착한 둘은 갑자기 부풀어 있는 완다의 배를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이 감동에 젖어 있을 때 밖에서는 또 폭발음이 들렸는데, 바깥에 나간 그들이 본 것은 맨홀에서 올라오는 양봉업자. 그의 옷에는 또 칼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때 완다는 갑자기 시간을 되돌려버리는데, 마치 양봉업자를 본 적 없던 것처럼 완다의 임신에 다시 감동을 먹은 두 사람의 집은 컬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3화, 본격적으로 컬러 세상에 살게 된 완다 비전. 의사 선생님은 완다가 임신한 지 4개월째라고 했지만 사실 완다에게 아이가 생긴 것은 불과 12시간 전. 둘은 개의치 않고 아이를 위해 집을 꾸미기 시작하는데, 비전은 지난 며칠 동안 벌어진 모든 일에 이상함을 느끼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완다가 다시 시간을 돌려버렸고, 비전은 이상했던 점을 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다녀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출산을 앞둔 진통이 시작되는데, 비전은 선생님을 부르러 달려가고, 완다의 집에는 전날 만났던 이웃 제럴딘이 방문합니다. 하루 만에 만삭이 된 자신을 숨겨보려 했지만 점점 커지는 진통에 제럴딘은 완다의 아이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의사 선생님과 비전도 도착합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된 완다의 진통. 둘은 쌍둥이 토미와 빌리를 갖게 됩니다. 비전이 선생님을 배웅하는 동안 완다는 제럴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자신 또한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며 이야기했을 때
제럴딘은 울트론에게 살해당한 피에트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다는 피에트로에 대해 아는 제럴딘에게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걸이 문양이 전날 보았던 헬리콥터 그리고 양봉업자의 등에 있었던 칼이라는 걸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비전이 돌아왔을 때 제럴딘은 사라졌는데, 마치 TV를 통과하듯 어둑한 동네에 떨어진 제럴딘. 진을 치고 있던 상당수의 요원들은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4화. 이야기는 타노스의 스냅으로부터 모니카 람보가 5년 만에 되돌아오며 시작됩니다. 먼지가 되기 직전까지 엄마 마리아 람보를 간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온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된 병원에서 엄마를 찾던 그녀는 담당의에게 모니카가 사라지고 2년 뒤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전달받습니다. 그 후 모니카 람보는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이곳이 바로 소드. 그녀는 캡틴 모니카 람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돌아온 캡틴 람보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실종된 사람 찾기. 비교적 평이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도착한 곳은 뉴저지의 웨스트뷰였는데, 이곳에서 지미 우 FBI 요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하길 실종된 사람 찾기 임무가 맞기는 하지만 실종된 사람들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심지어 웨스트뷰 담당 경찰들은 웨스트뷰라는 마을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마을 주변을 에너지 장벽에 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니카가 장벽에 손을 대자 그대로 끌려갑니다. 그 후 소드에선 모든 분야의 과학자들을 불러 모아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들 중엔 우주 물리학자인 달시 루이스도 있었습니다. 달시는 마을 주변으로 우주가 탄생할 때 발산되었던 방사선과 TV 전파가 함께 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안테나가 달린 TV를 가져오자 완다비전 시트콤이 재생됩니다. 이 시트콤으로 요원들은 실종된 사람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점은 그들이 라디오로 완다와 소통해보려고 하고, 직접 요원을 투입해도 마치 누군가 조작을 하는 것처럼 시트콤에서 장면이 삭제된다는 것. 다른 한편 다시 완다와 모니카 람보가 대치하는 장면. 완다는 이 세계의 사람들은 바깥 세상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모니카 람보가 웨스트뷰에 무단 침입했다고 합니다. 모니카 람보를 쫓아내고 비전이 들어오는데,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스톤이 뽑혔던 비전의 모습. 다시 완다는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이 세계를 잘 통제하고 있다고 비전에게 말합니다. 한편 웨스트뷰 밖으로 쫓겨난 모니카 람보의 한마디. It's all Wanda. 5화. 모니카 람보가 완다의 세계에서 퇴출되고 완다와 비전은 쌍둥이 육아를 시작합니다. 서툰 이들의 앞에 딱 타이밍 좋게 이웃 아그네스가 방문하는데, 아그네스가 아이들을 잠시 돌보고 난 뒤 어느새 훌쩍 커버렸습니다. 둘은 하루 만에 커버린 토미와 빌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때 소드는 모니카 람보에게 완다의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완다의 세계에 있는 내내 누군가를 애도하는 것처럼 어두운 감정이 가득했었다 하는데, 현 소드의 국장은 완다의 과거 행적을 나열하며 테러리스트 그리고 대량 납치범 취급을 합니다. 모니카 람보가 반박했지만 국장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데, 9일 전 완다는 소드의 본부에 쳐들어와서 비전의 시체를 갖고 사라졌던 것. 이때 쌍둥이는 난데없이 나타난 강아지를 키우자고 조르고 있었는데, 완다와 비전은 둘이 10살이 되면 키우자고 했고, 그 순간 둘은 10살로 성장합니다. 이후 비전은 회사로, 완다는 아이들과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겁먹은 듯 짖기 시작했고, 다 함께 마당으로 나오자 소드에서 보낸 1980년도에 제작된 드론이 도착합니다. 즉 1980년대의 완다의 세계는 1980년대의 물건은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 이 드론에 몰래 무기를 장착해 놓은 소드의 국장은 공격 명령을 내렸고, 갑자기 드론이 비활성화되더니 이내 소드의 기지에서 비상 알람이 울립니다. 완다가 직접 경계를 통과해 그들의 앞에 나타났는데, 자신의 집을 건드리지 말라며 경고하고 자신을 조준하고 있는 총은 국장에게 돌려버립니다.
한편 비전은 이메일 사용법을 동료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는데 동료들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시작하자 자신의 힘으로 한 명의 정신을 깨웁니다. 그는 겁먹은 듯 그녀를 막아달라 소리치기 시작하는데 다시 그의 정신을 침착하게 돌려놓고 퇴근한 비전은 완다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완다에게 마을 사람들을 그만 통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완다는 갑자기 시트콤의 엔딩을 재생시켜버렸고 비전은 완다에게 화를 내며 통제를 멈추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완다는 단 한 번도 이토록 분노한 적이 없었던 비전의 모습에 당황하는데 그는 웨스트뷰에 오기 전 자신의 삶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완다는 그제서야 숨겨온 진실을 밝히는데 사실은 자신이 웨스트뷰를 통제하는 게 아니며 이 모든 시트콤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데 비전은 또 완다가 조작한다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고 그 앞에 있는 것은 놀랍게도 새로운 배우로 캐스팅된 피에트로 막시모프가 서 있었습니다. She recast Pietro? Who's a popsicle? 6화 돌아온 피에트로는 쌍둥이에게 최고의 삼촌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완다네 가족이 맞이한 첫 할로윈 데이. 완다는 소코비아 예언가 복장을, 비전은 코딱지 분장을, 피에트로는 원작소 퀵실버의 복장을, 토미는 삼촌과 같은 스피드스터 복장을, 빌리는 마법사 복장을 했습니다. 비전은 하필 오늘 마을 지킴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아쉬운 완다였지만 오빠와 아들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여전히 완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피에트로의 달라진 외모. 하지만 피에트로는 대충 말을 둘러대고 쌍둥이와 뛰어다니며 장난칩니다. 한편 지킴이를 한다던 비전은 혼자서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이상한 점은 마을의 테두리로 향할수록 몸이 굳은 것 같은 사람들을 여럿 발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을을 나가는 도로 앞에 선 비전. 그곳에는 이웃 아그네스도 굳은 채 차량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정신을 깨우자 비전을 보곤 우리를 구하러 온 어벤져스냐 묻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어벤져스가 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제발 완다에게서 구해달라는 아그네스. 비전은 기회다 생각하고 마을 경계 바깥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쌍둥이가 뛰노는 동안 피에트로와 대화를 나누는 완다. 그는 완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했고 완다는 자신이 끝없는 공허함에서 헤매다 정신을 차리니 어느새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완다가 피에트로를 봤을 때 그가 죽었을 때의 모습이 눈앞에 있었고 다시 쳐다보자 원래대로 돌아온 피에트로. 이맘때쯤 비전은 웨스트뷰를 감싸고 있는 경계를 뚫고 나오기 시작했고 그가 나가려 발버둥 칠수록 온몸은 찢겨나갔습니다. 바깥으로 튀어나온 비전은 소드 요원들에게 사람들을 구해달라 소리치는데 이때 완다와 같은 마법 능력자인 빌리가 고통에 잠긴 비전을 느끼고 완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피에트로는 이 와중에 걱정마 동생, 죽은 남편이 또 죽을 리 없잖아 라며 조롱했고 완다는 그를 날려버린 뒤 웨스트뷰를 감싸고 있던 경계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다의 경계 안으로 들어온 소드의 기지는 서커스장으로. 요원들은 광대로 변해버립니다. Anyone hear my voice? 7화 완다의 힘으로 영역이 더 넓어진 웨스트뷰. 하지만 할로윈도 끔찍하게 끝나고 남편은 도망가고 싶어하니 울적한 마음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때마침 집에 방문한 이웃 아그네스는 쌍둥이도 돌봐주겠다고 하는데 혼자 남은 완다가 쉬려고 했을 때 갑자기 가구들이 제멋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맘때쯤 비전은 정신을 차렸는데 자신의 주변은 서커스단으로 가득했고 그들은 맹렬히 공연을 연습 중이었습니다. 완다의 경계 안으로 들어온 달시 루이스도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비전은 그녀의 정신을 깨웠고 달시는
비전과 함께 완다의 집으로 돌아가며 비전의 탄생 과정부터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풀스토리로 들려줍니다. 자비스라는 AI의 데이터 코드와 울트론이 들어가려 했던 비브라늄 육체의 조합이 자신이라는 것에 적잖이 충격을 먹는데, 이맘때쯤 완다의 경계로부터 도망쳤던 모니카 람보와 에이전트 우는 자신들만의 팀을 편성합니다. 이들이 준비한 것은 우주 탐사에 사용되는 초강력 로버. 우주복까지 풀 장착한 모니카 람보는 그대로 경계로 돌진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르게 경계는 뚫고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단단해졌고, 경계의 다음 부분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모니카는 로버에서 가까스로 탈출했는데 이상한 점은 경계가 로버를 뱉어버렸다는 것. 그런데 갑자기 헬멧까지 벗어던진 모니카는 맨몸으로 경계를 뚫고 들어갑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안에 들어온 모니카 람보의 눈은 파랗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녀가 뛰어서 도착한 곳은 완다의 집. 완다는 다시 적대적인 모습으로 모니카를 집 밖으로 쫓아내버리는데, 모니카를 땅바닥으로 내려친 순간 그녀의 힘이 발산됩니다. 완다는 모니카가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모니카는 싸우려 하지 않고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며 설득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가온 것이 아그네스. 아그네스는 또 친절한 이웃 행세를 하며 완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완다가 도착한 아그네스의 집엔 쌍둥이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어디 갔냐는 말에 지하실에서 노는 것 같다는 아그네스. 하지만 완다가 지하실로 향했을 때 오래된 신전 같은 방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붉은 빛을 띠는 마법책. 그리고 아그네스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You didn't think you were the only magical girl in town, did you? The name's Agatha Harkness. Lovely to finally meet you, dear. And I killed Sparky too. 8화. 이야기는 1600년대 아가사 하크네스의 과거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아가사는 어둠의 마법에 접근했다는 이유로 마녀 집회에 회부되었고, 마녀들은 아가사를 처형하기에 이르는데, 이미 아가사는 모든 마녀들을 상해할 정도로 강해진 상황. 이렇게 어둠의 마법을 마스터한 아가사인데, 그녀가 완다에게 추궁하는 것은 단 하나. 마을 전체를 통제할 정도로 강력한 마법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는 것. 완다는 자신도 모른다고 했지만 아가사는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 기억을 실체화시킵니다. 쌍둥이의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완다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과거 기억으로 들어왔는데, 첫 번째 과거는 그녀가 부모님과 미국 시트콤을 즐겨보던 어린 시절. 영어를 배우기 위해 온 가족이 시트콤을 시청하고 있을 때 갑자기 집으로 날아든 폭발물에 부모님은 즉사했고, 남매는 눈앞에 떨어진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폭탄을 지켜봅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억이 끝나고 새로운 문을 통해 들어간 곳에 있는 것은 히드라의 연구시설. 오직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적만을 갖고 이 실험에 참가한 완다인데, 히드라의 과학자는 마인드스톤이 담겨있는 창을 만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완다가 만지기도 전에 창 속의 마인드스톤이 먼저 반응했고, 마인드스톤은 엄청난 빛을 내뿜더니만 그 끝에 한 마녀의 형상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최초로 이 실험에서 생존한 완다는 회복실로 이동되고, 히드라의 과학자들은 실험 영상을 다시 살펴보는데 완다가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전달받은 장면만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다의 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아가사. 완다는 세 번째 기억이 담긴 문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울트론 사건 이후 어벤져스 기지. 완다는 오빠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이를 위로해준 것이 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완다가 위로받는 모습을 보고도 아가사는 만족하지 못했고, 네 번째 기억의 문 속으로 완다를 보냅니다. 이곳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소드 기지. 완다는 소드가 비전의 시신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시신을 묻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돌려달라 합니다. 그리고 소드의 국장은 순순히 완다를 한 연구시설로 들어오게 해주는데,
그곳에서 완다가 발견한 것은 비전을 분해하고 있는 소드의 연구원들. 소드의 국장은 비전을 돌려달라는 완다의 요구에 3조 원어치의 비브라늄 덩어리를 돌려줄 수 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완다는 이에 분노해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비전의 시신이었기에 순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차량에 탑승한 완다는 어딘가로 향합니다. 이곳은 뉴저지에 위치한 웨스트뷰. 완다가 도착한 집터는 바로 비전과 완다가 함께 구입한 부동산 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증빙 서류를 보던 완다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슬픔의 끝에서 갑자기 엄청난 힘이 방출됩니다. 그리고 웨스트뷰 전체는 완다가 시트콤에서 보았던 마을로 변하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비전이 재창조됩니다. 이렇게 완다의 서사를 모두 본 아가사 하크네스, 그리곤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쌍둥이가 소리를 지르는 곳으로 뛰어가자 아가사 하크네스는 아이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밝힌 완다의 정체. This is chaos magic, Wanda. And that makes you The Scarlet Witch. 다른 한편 소드의 새로운 본부에서 국장은 완다가 파괴한 드론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드론 속의 완다의 힘을 추출해 어딘가로 이동시켰는데, 그 힘의 도착점은 소드가 조립해놓은 비전의 몸. 완다의 힘을 받은 비전은 깨어납니다. 여기까지가 완다비전 1부터 8화까지의 기본적인 줄거리였습니다. 8화는 누가 웨스트뷰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인지, 아가사 하크네스의 정체 등 많은 의문이 해소됨과 동시에 지금껏 마블 유니버스에서 볼 수 없었던 완다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전설 속의 스칼렛 위치의 힘을 받은 것이 완다라는 점, 또 이제 세상에 2명의 비전이 존재하게 되었는 등 정말 충격적인 전개의 연속이었는데, 소드의 국장이 모든 사건의 흑막이었다는 것에 합리적인 의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슬픔에 잠식된 완다가 카오스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진 상황에 아가사 하크네스가 쌍둥이의 목숨을 위협하고, 소드의 국장은 비전을 재조립해 지독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완다가 무슨 일을 벌여도 이해해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블 유니버스 속 불쌍한 순위 탑 1위로 꼽아도 될 만큼 불쌍한 완다의 마지막 이야기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뀨맨이었습니다. Wanda. Welcome home.